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되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점프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지금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해요. 왜? 유럽에서 바이오 의약품 3종 처방 1등을 달성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원래 강한 무기라고 이 평가를 받았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점유율 69% 찍었다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형을 SC 이쪽으로 바꾼 게 얘밖에 없어요. 이건 특허라. 그러면 요걸 맞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맞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치료가 되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고객이 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고객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유럽의 특징이 뭡니까? 병원 한 번 예약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근데 그 혈관 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맞을 수 있는데 요 SC 제형은 집에서 혼자 투약할 수 있네요.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커지면 다른데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기 힘든 호주라든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미국 같은 데도 굳이 다른 곳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다른 데도 점유율이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플라이마. 이거는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못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처방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 정도라면 아마 경쟁을 굉장히 세게 했을 겁니다. 남는 게 최소화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의 힘을 여기에서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요것도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을 형성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판매해서 점유율을 높였다는 건 다른 걸 또 이렇게 붙여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른 쪽에도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의사들의 네트워크망을 셀트리온이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도 꾸준하게 확장하게 된다면 지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해가지고 시너지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진화가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 복제약을 왜 씁니까? 오리지널보다 싸니까. 근데 아픈데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즈가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쪽으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유럽 상황 어때요? 프랑스, 독일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 경제가 안 좋은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보다 많이 니즈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전 세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새들이면 더 좋은 요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약값 계속 내려라 내려라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좀 밀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쟁자가 이스라엘 회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이거는 경쟁 한번 해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따라가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유통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평가도 꾸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지금 42조? 좀 올라왔으니까 아마 45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어떤지를 보면 보이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넘는 영업이익 얘기하고 있고 내년엔 더 크게, 내후년엔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 여러 개 동시에 가동하고 있어서 돈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치는 나름 적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수급 괜찮으면 한동안 스텝업에 따라서 추세가 더 잡히게 되는 요 그림 따라가 보면 되겠다 정도로 이 위치를 이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 엄청 사서 요 상승을 이끌었죠.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일단 들어와 주게 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보면 되고, 기간이 위에서 달라붙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한동안 상승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지 라인은 어디를 보는 게 맞다? 볼린저 상단 탁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그럼 이탈 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맥시멈 21선 지지라인 이탈하면 여기서도 급락, 여기서도 급락, 항상 이게 마지노선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버티면 좀 더 보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만큼은 진짜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단타를 하느라 21선까지 버틸 생각도 없어 라고 한다면 볼린저 상단 위에서 버티면 홀딩하면서 보다가 이탈하면 그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고 21선이나 11선에서 버티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황껏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스며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지금 셀트리온 유럽에서 점유율 엄청 높여가고 있는데 판매망 부분에서 우리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램시마 SC라는 킬러 아이템이 있는 만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을 하기도 너무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에 대한 니즈는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참 좋다. 복제학 이야기 들려오면 우린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으니 돈 더해지면 추가로 더 가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상단을 보시되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맥시멈 21선까지 보면서 요건 마무리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까지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작년 저희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메인 종목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는 현대건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T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주 꾸준하게 안내를 드려왔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다가 아니라,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수급과 그리고 근거 위주로 해서 과정과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중된 방식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할까 해요. 멤버십에선 스몰캡 중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종목,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종목씩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하거든요. 괜히 많은 종목 던져놓고 이렇게 보셔라 이게 아니라, 이 정해서만 안내 드릴 테니까 선별하고 근거 제공하는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 멤버십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겠죠. 하지만 저희 채널은 근거 있는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시를 하도록 할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멤버십 구독이 향후 여러분들의 미래 계좌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